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도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실물 경제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아니 매우 좋지 못하죠. 이유는 단 한 가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 빅 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을 일괄되게 진행을 해서 금리 상단이 5.2에서 5.5%인가요? 그러면서 전 세계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일괄되게 증시와 코인 시장, 자산 시장의 상승세를 부르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과 경제 위기와 버블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MF 총재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합의에 대한 소식이 언제든지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합의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 그 소식이 나오게 되면 실물 경제는 리바이벌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구간,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 인하가 좋은 게 아니다.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세계 증시에 버블이 올 확률이 무척 높다.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에서 중화권 증시와 더불어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은 상당히 고점을 갱신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힘이 좋았죠. 그런데 아시아 증시, 그중에 중화권 증시와 대한민국 증시는 무척 부진했죠. 대한민국 증시가 돌아나갈 확률이 계속 시그널이 잡혀 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그중에 D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나갑니다. 그러면 전 세계 매크로 증시의 버블의 환경 속에서, 안정이 아닌 버블의 환경 속에서 국내 증시의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겠지요.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 기반 아래서 그동안 업종 중에서 3년간 가지 못했던 제약바이오의 대장인 셀트리온, 핵심은 뭐죠? 실적 3조 5천억을 찍으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업종 전반이 돌아나갑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의 세 번째 폭등 구간을 만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2024년도 기대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송을 시작함에 앞서서 제가 유로 멤버십 채널을 예정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이번 주 목요일 15일 오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부분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셀트리온의 초기 상장 이전에 투자했었다면 엄청난 수익률로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성공을 했고 이제 세계적인 빅파마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죠. 상장 전 초기를 능가하는 파괴력을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미디어에서는 인공지능, 챗GPT를 주목하고 있지만 한 가지 또 다른 심장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혁명이 코인 혁명이에요. 일정 구간 후에 모든 미디어가 코인과 블록체인을 온종일 외칠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을 외쳐대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심장이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의 두 축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여기에 초기 시장에 개척자로서 투자를 하신다면 10년 동안 최소한의 수백 배의 계좌잔고로 돌아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로 지금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초기에 좋은 기회를 얻겠지요. 그리고 그만한 데이터와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의 대장, 대체 불가능한 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은 깊이 있는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과 함께 눈과 귀를 열어드리죠. 여러분들에게 부자로 갈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자로 안내할 수 있는 초기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를 받아가셔서 저와 함께 천문학적인 수익률의 그 가운데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수백 배의 계좌 잔고가 결코 허언과 허구가 아닙니다. 제가 심장이 떨린다고 했었죠. 에코프로 BM의 보다 파급력이 무척 크다. 10배 이상이다란 말을, 에코프로가 저점과 고점 50배에서 60배 사이라고 한다면 그거 곱하기 10배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떨리는 거겠지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많은 것들을 저와 함께 공유해 가시지요. 자, 그리고 월 회원비는요, 월 6만 원입니다. 주 6회입니다. 주 6회를 하면서 월 하루에 1회 하면서 제가 한 방송을 준비하는데 적게는 6시간, 많게는 7시간에서 8시간을 준비해서 이 한 영상을 만들 겁니다. 이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자료를 준비해드리고 고퀄리티의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 가입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5일 날 오픈이라서 아직은 구축이 되지 않았어요. 결제는 조금 이따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쯤 결제가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먼저 회원가입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네이버에 팬딩을 치세요. 팬딩을. 그러면 크리에이터와 팬이 가장 가까운 곳이 나옵니다. 제 유로 멤버십은 여기서 진행됩니다. 팬딩, 크리에이터와 팬이 가장 가까운 곳.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지금 바로 회원가입. 자, 여기 누르시면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팔로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혁명 채널에 대해서. 그리고 결제는 내일이나 모레, 그건 다시 결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이미 팔로잉 하신 분이 100명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코인 채널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정말 좋은 자료와 함께 투자의 그루로 남겠지요. 셀티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동행하시면 돼요. 초기에 투자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SK 하이닉스의 장기 차트예요. 월봉이죠. 그러나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는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죠.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걸 뚫을 것 같아요. 뚫어야지 또 답이 맞겠지요. 지금 떨어졌을 때 매집을 했으면 상승으로 지속됐겠지요. 지금 가격을 끌어올린 애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참전이 쉽지 않죠. 아직까지 먹을 게 많이 남았어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등이 많이 나왔죠.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거예요. 얘가 반등이 나와야 국내 증시도 따라가겠죠. 조금 이따 해외 증시 차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LG전자 아직까지 지지부진하죠. 두산에너빌리티 얘도 지지부진합니다. 한국조선해양 여기 있죠. 자, 포스코홀딩스 상승을 해서 바닥권에서 살짝 상승을 했어요. 포스코홀딩스도 요만큼의 상승을 했고요. 현대모비스 상승이 좀 컸죠. 이번에 현대차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에 기반해서 카카오는 바닥권에서 살짝 상승했죠. 네이버도 이 상태예요. 에코프로 BM 얘는 한 타임 더 쉬어야 됩니다. 쭉 더 쉬어준 상태에서 천천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개수를 모아갈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요 물량을 다 소화해 나가기 위해선 기간 조정이 필수겠지요. 그래서 지금 보셨죠? 전반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시니까 국내 증시의 중후장대 산업과 제조업과 성장산업 중에서 반도체 얘가 먼저 달려나갔죠. 얘 아래에서 바로 셀트리온,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오래 섰습니다. 셀트리온 쪽으로 올 확률이 무척 높다. 여기 있죠?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뚫을 거예요. 그 근거는 뭘까요? 단 한 가지. 작년 10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합병 연내 마무리했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이 말씀을 했죠. 내년 매출 3조 5천억 원을 예상을 한다. 이거 찍으면 주가 폭등 나옵니다. 가지 말라 그래도 갈 수밖에 없죠. 왜 이유는 단 한 가지. 셀트리온의 실적이 2조 원, 영업이익은 7천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언급을 했던 영업이익이 이때 1조 7천억 원이었나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진펜트라는 3년 내 3조 원, 내년 실적 3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 에비타 1조 7천억 원이었나요? 하여튼 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정리를 하면 숫자 찍으면 여기 폭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의 월봉을 보면은요. 월봉을 보면 그 답을 제시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실적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여기를 뚫는 겁니다. 매출액이 3조 5천억 원이다. 2조대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이죠. 영업이익이 7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에서 1조 7천억 원을 찍는다. 얘는 2배 이상 성장하는 겁니다. 주가는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합병이라는 대형 모멘텀이 얹혀지게 되는 거죠. 지금 소외를 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급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기반 아래서. 이미 국내 증시에서도 그 답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 매크로 이슈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램값 5개월간 34%, 메모리 업황 회복 국면. 좀 전에 보셨던 SK 하이닉스의 차트와 삼성전자의 차트는 반도체 가격이 있는 겁니다. 반도체 가격은 공급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 기반 아래서 국내 증시,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옵니다. 협상 언급하던 푸틴, 우크라이나 수도 남부에 밤새 드론 공격을 하였다. 푸틴, 우크라이나와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이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밤새 드론 공격을 하였다. 헷갈라는 이슈를 던지지만 어느 한순간 합의 소식은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때가 무르익어갑니다. 이와 맞물리면서 IMF 총재가 금리 인하는 이런 것보다는 늦은 게 낫다. 조기 인하 시 실물 물가 안정에 대한 투자자 신뢰 떨어질 것. 골드만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도 연준 금리 인하 예상 시점 늦춰. 이 우크라이나 합의가 소식이 이어진다면 연준도 금리 이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릴 필요도 내릴 필요도 없죠. 이유는 뭘까요? 경제가 리바이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제를 리바이벌 시키는 과정 안에서 증시와 코인의 자산시장에 부양이 될 대규모로 부양될 확률이 높습니다. 버블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마지막 끝단에 또 개인들은 물릴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셀피온에 이때 들어오셨던 분들 아시죠? 모두가 예스하는 시기, 모두가 열광하는 시기, 광분하는 시기, 이때 들어오셨던 분들, 이걸 돌파하고 슈팅이 나올 때 우리는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넘기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합니다. 그래야 진짜 다음 세세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금감원 사업장별 위험을 점검한다. 올해 투자 만기도래 약 14조 원. 국내 금융사 손실 반영 나설 듯. 시스템 리스크 확대 가능성은 낮아. 낮기는요. 시기만 조울질 한다는 겁니다. 계속 미루다가 어느 한순간 터뜨릴 겁니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그와 동반되는 흐름을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금리 인하가 빨라질 때 2024년도가 지나가고 2025년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는 버블이 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시장 지표를 보시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333원, 원화 강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증시가 강세로 돌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는 103.99, 달러 약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습니다. 원화 강세, 달러에 대한 약세, 증시의 강세, 코인의 강세. 이게 2024년도에 거대 흐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차트 또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나스닥이 고점에 다가갑니다. 거의 터치 직전이죠. 이렇게 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경제학자들이나 또는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강세장을 예측하지 못했죠. 이 강세장은 다시 한번 개인이 만든 게 아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2024년도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5년도 하고 큰 그림은 그려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전문가라고 한다면,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저는 상승을 외칩니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다가오는 폭락 또한 예정돼 있다. 자, 그거는 부동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도화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금리를 감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아마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 기득권이 그 버블을 그리고 그 시스템 리스크를 터뜨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가 차익 실현 시기와 맞물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우존스는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렇죠? S&P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고점을 돌파했어요. 아주 강합니다. 니케이 지수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독일 지수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유로스톡스 또한 고점을 돌파했죠. 그에 비해 상해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홍콩 지수도 상당히 부진했죠. 요거 홍콩 이슈가 상당히 요즘에 이슈가 많죠.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 증시도 힘맞추기가 진행될 겁니다. 이 대한민국 코스피의 업종의 흐름의 중심에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있습니다. 월봉이 여기 있어요. 고점과 저점의 중하단 부분에 있죠. 아직까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저 PBR주가 상승을 했지만 뭐든지 바로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본, 숫자가 성장해 나가는 기업은 주가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가치가 증가하면 가격은 따라옵니다. 100%.
99.99가 아니라 단순하게 100 따라옵니다. 그게 원년이 2024년도가 됩니다. 그러면 동행하시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혁명, 코인 혁명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국조폐공사 어딘지 아시죠? 한국조폐공사의 홈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에 5,000원, 1,000원, 5만원 세뱃돈 주셨나요? 그 5만원짜리를 발행해내는 그 한국조폐공사예요. 여기서 보시면 가짜가 없는 세상을 만든다. 조폐가 산업이 되는 2.0, 2.0을 실현한다. 이거 보니까요. 이런 이슈가 나왔었어요. 한국조폐공사, 조폐가 산업이 되다. 자, 그러면서 여기 주요 이슈를 던지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한국조폐공사의 보도자료입니다. 조폐공사, 조폐가 산업이 되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여기 보시면은요. 크게 4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핵심이 바로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폐공사는 국내 유일의 화폐 제조기관으로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의 제조 생성, CBDC 리테일 유통의 전자지갑 및 보안기술 적용 등 CBDC에서 역할을 찾기.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1%가 안 되겠지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세상이 오게 되면 가상자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 대체 불가능한 코인들이 말입니다. 제 멤버십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분석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조폐공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조폐가 산업이 되는 2.0을 실현한다. 가짜가 없는 세상을 만든다. 분명히 힌트를 줬고요. 한국통화 시스템의 심장인 한국은행의 홈페이지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급결제에서 지급결제돼도 한국은행의 역할, 그리고 CBDC가 나와 있죠. CBDC,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이다. 자, 그러면서 CBDC 활용성 테스트, 기관용, 도매용 CBDC입니다. 거액결제용 CBDC를 기반으로 하여서 미래형 디지털 통화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테스트 참가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합니다. 테스트 참가자들은 금융기관이 발행한 민간 디지털 통화를 통해서 CBDC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혁신적인 지급 서비스를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용 홀세일 CBDC, 즉 도매용 CBDC라고 하죠. 정확히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거액결제용 CBDC입니다. 거액결제용. 이게 바로 또 국경 간 결제용과 연결이 되죠. 하나는 또한 리테일 CBDC가 있습니다. 소매용 CBDC이죠. 실제 소매용에서 사용되는 걸 소액결제용 CBDC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에 발행되어서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분명히 영상과 함께 우리에게 시그널을 줬습니다. 1%는 이해하겠지요. 그리고 이 1%는 천문학적인 수익률로 연결될 겁니다. 자, 지금의 한국은행의 통화 시스템은요. 기준금리를 정하죠. 한국은행은 첫 번째. 두 번째, 지급 준비율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공개시장 조작. 네 번째, 총액 한도 대출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급 준비율은요. 은행이 가계와 기업들로부터 예금을 받죠. 한 10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은 여기 쟁여놓아야 되고요. 90만 원만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급 준비라고 하죠. 근데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6만 원까지 남겨놓고 95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급 준비율을 떨어뜨리겠죠. 이게 지급 준비율이에요. 즉 통화량을 늘린다는 거죠. 기준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늘립니다. 공개시장을 통해서 채권을 사고 팔면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총액 한도 대출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대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죠. 사실 한국은행의 이 4가지 통화 시스템의 정책은요. 금리와 통화량, 즉 돈의 양을 조절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수명이 다했다는 겁니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통해서 지금의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한다고 하면 1예로 말입니다. 중앙은행의 상업은행들이 예치하는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금리를 때린 거예요. 근데
가계와 기업들에게 예금해주고 대출해주는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실제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일예로 말입니다. 그러면 돈의 값어치가 그 즉시 떨어지겠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붙여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 즉시.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내 소비하는 일괄적인 내용들이 이제는 짱 박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5만 원짜리 금고환도 없어질 겁니다. 바로 그 즉시 통제의 세상과 함께 통화량이 즉각적으로 즉시 효력을 발휘하거나 그 즉시 즉각적인 통화정책.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장부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금융의 원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R&D를 업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다양한 자료를 통찰력 있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올해 셀트리온의 폭등과 더불어서 코인 시장은 대폭발이 나올 겁니다. 3배, 4배 수준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폭발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합류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부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체감하시길 바랍니다. 팬딩에서 말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